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5%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01 마이너스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갈 길이 먼데 자꾸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좀 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주도의 상승 랠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26년 만에 코스피 강세장 지금 들어가요 될까요?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르네상스 운영 대표인데 옛날에 그 VIP 투자자문 같이 투자하던 거기 원 멤버니까 이분의 얘기를 잠깐 빌려서 얘기하자면 4년 만에 본전이 와서 팔았더니 그 뒤로 계속 신고가가 뜬다. 계속해서 속이 뒤집어진다. 50대 회사원의 얘기인데 지금 잘 보시면 역대급 상반기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상반기가 마감이 됐는데 27일까지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27%, 2009년에 23%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26년 만에 27%의 상승을 보였다. 물론 99년도에 닷컴 버블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87년도 좀 아시안 게임 이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26년 만에 정말 엄청난 강세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건데 요게 그러면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집니다. 자, 외국인 매수는 계속될까? 최근 여의도 대형 헤지펀드 자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약 3천원 정도, 3천억 정도의 한국 증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3조도 아니고 3천억이 큰 금액이냐 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들이 3천억 정도 는다라고 하면 연기금 정도가 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쏜다, 이런 거는 흔한 일이 아니다. 불러본 큰 손들도 한국 시장을 투자해 볼 만한 곳이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작이에요.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 들어가기는 안 늦었나. 이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옛날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추이를 보면 되는데 5월 달에 1조 1000억, 그 다음에 6월 달에만 3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9개월 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약 38조 원을 팔았어요. 9개월 동안 38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8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4조 정도 매수한 거니까 앞으로 매수 이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점 1,400원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이에요.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1,300원, 더 밑으로는 1,250원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임 연준 의장을 조기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최소 금리를 1에서 2%대까지 인하할 수 있는 사람을 인물로 뽑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국채에서 20년물 국채를 롤오버를 시켜야 돼요. 만기가 돼가지고.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정도의 금리로 한다 그러면 발생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뻥커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뽑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 차례 더 떨어뜨리겠다라고 했고, 지금 엊그저께 부동산도 6억 대출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막았고 결국에는 금리는 떨어지고 이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인도 지금 시세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외 투자, 이것도 5억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자금들이 국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의 초입 국면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부채 재융자 계획에 따라서 파월 대신에 금리를 1%에서 2% 낮출 수 있는 사람을 안 칠 것이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입김을 점점 없애고 새로운 사람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7월 달은 좀 빠르다고 하면 9월부터 한 번에 0.5%까지 프로포인트까지 떨어뜨릴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유동성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동성 초기 국면이다 말씀을 드렸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앉아서 현금으로만 바꿔놔도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주식까지 사서 주식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코 나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바꿨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주 보호를 위해서 전향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7월 3일 전에는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의 그 투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이 이제 상법 개정안하고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제도가 생기고, 이에 따른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상법 개정안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입니다. 그죠? 요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증시에 큰 변화가 생겨요. 얼마 전에 코오롱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PBR이 0.5배밖에 안 된다. 이런 공모들이 정상화되면 최소 1배만 돼도 지금의 2배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법 개정안이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 PBR 주식들 계속해서 포트에 담으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든 관세 정책이 이제 7월 8일, 7월 9일인데, 요때 이제 지금도 다시 또 얼음장을 놓고 절대 유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트럼프는 타코 겁쟁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믿질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유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하고 그 관세 협정을 맺은 나라가 영국 정도밖에 안 돼요. 없으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유예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얼음장 놓고 이름장 놓고 다시 또 유예해서 한 3개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7월 초에 이벤트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 곧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10월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월 달 정도에 품목허가 결정이 되고 판매는 10월 달이니까 한 9월 달이면은 벌써 반영이 될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태현 부사장이 올해 한 건에서 2건 정도의 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소 한 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봐야 6개월 안에 한 건 더 터지고, 그리고 또 품목 허가에 따른 9월 달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만약에 지금 공매도를 쳐놨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언제든지 이게 터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때 어떻게든 공매도를 이제 쳐가지고 환매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은 알테오제인 편이다. 지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눌러놨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테오젠의 성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오젠만큼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을 어떻게든 견디는 모습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눌림목 이후에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갈 수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알테오젠이 곧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법 개정 이후에 시장의 변화, 이 점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그 이후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잘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달에서 8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 이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GP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